9주차 멀티미디어 기획 및 생산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미디어를 기획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미디어 기획.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목적과 타겟을 먼저 정해야 돼요. 자,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 좀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미디어와의 운영자 관점인데, 여기는 하나의 미디어를 콘텐츠의 베이스 캠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디어는 확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의 소셜 미디어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메인으로 잡고, 페북하고, 뭐 카카오를 서브로 잡는다던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누가 글을 쓰고 올리고 댓글을 달지 이제 운영자를 최소한 2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컨셉이죠. 중요한 거는 관심을 끌 만한 제목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면 뭐 그렇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나만의 포맷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채널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는다고 하죠. 그 얘기는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끊임없이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개선에 집중을 한다면 가치 창출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초기 유튜버가 실패하는 이유, 일단 성과를 위해서 비싼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다. 예. 자, 이런 부분이 좀 그 나만의 포맷을 잡을 때 중요한 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획을 할 때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 기획력, 그다음에 표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분석하거나 이제 해석하는 거, 요런 것들. 그다음에 기승전결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재미있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미디어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브랜드에 스토리를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를 판매 촉진을 유발하는 방법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뭐죠? 감성 마케팅. 자, 감성 마케팅이라는 이유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성 마케팅은 스토리텔링과 마케팅을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섞어 놓은 그런 유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렌디드 콘텐츠, 블렌디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담긴 그런 콘텐츠. 요거는 이제 마케팅의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전에 수업 시간에 그 자동차 광고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렌디드 콘텐츠, 감성 마케팅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가 많이 전달될 경우에 여기 글 위주의 이제 콘텐츠가 이제 사용돼요. 그리고 글 자체가 감동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진정성,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방법성, 이런 것으로 소비자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수집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브랜드와 연관된 테마를 일단 정한 다음에 이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온 건데
사실상 뭐 이 예를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는 뭐 없고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예, 콘텐츠 캘린더. 예, 콘텐츠 캘린더인데, 자, 요거는 뭐예요? 미디어의 전달, 예, 홍보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콘텐츠 캘린더예요. 자, 이거 왜 쓰냐면, 예, 콘텐츠 캘린더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콘텐츠의 어떤 빈곤 현상의 극복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콘텐츠 빈곤 현상이 뭐냐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만들어서 올려요. 초창기에. 한 몇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없어. 네. 더 이상 올려야 될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 캘린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언제 이거를 이제 포스팅,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거냐 하는 거를 전략적이고 여유 있게 예, 만들어 이제 올리겠다. 하나의 이제 계획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예, 콘텐츠 캘린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콘텐츠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스몰 토크, 댓글 관리, 반응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 콘텐츠를 보고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예, 콘텐츠에 대한 이제 후속 작업이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때걸룩 얘기도 많이 들어줬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 홍보. 예, 홍보하는데 또 생각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 직관적이고 한 번에 와 닿는 채널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 예, 미디어 플랫폼별 예, 채널 분석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채널 분석 사이트가 있죠. 그게 뭐가 있죠? 예, 유튜브 스튜디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맞아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과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갔는지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든 그 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 마케팅 전략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들에서 또 예,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 뭐죠? 그 플랫폼별 예, 채널 분석을 통해서 음,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10주차 예, 차세대 미디어 이해하기 예, 메타버스 내용인데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 차세대 미디어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지금 미디어의 개념, 예, 미디어가 도대체 뭐냐? 미디어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예,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와 차세대 미디어의 어떤 비교?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미디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 예, 대중매체라고 불렸던 거, 예, 그거를 의미하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 대중성, 획일성,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자, 여기서
범위의 정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 지역, 뭐 충청남도 지역. 그래서 이제 이 신문들이 있죠. 뭐 대전일보, 뭐 충청신문 뭐 이런 그 신문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범위의 정보를 예,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자, 차세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전달 수단이 되죠.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거에다가 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전달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또 뭐예요? 기존에 있던 매체들, 여기서 말하는 기존에 있던 매체들이 뭘까요? 이거 되겠죠. 요런, 일반, 기존의 미디어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진보된 기능을 가진 미디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온라인 신문, 블로그, 위키,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예, 차세대 미디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 드렸어요. 자, 이제 XR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예, 그래서 XR 기술이 뭐냐면 AR이나 VR 기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예, AR, VR 기술 이런 것들을 예, 앞에 어떤 기술이 오든 관계없다 그래서 X가 붙잖아요. 그래서 XR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다? 예, 가상세계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아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상상을 실현하는 예, 디지털 현실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의 조합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중 사용자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예,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메타버스는 현실의 나를 대신하는 나의 아바타가 활동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 양방향 소통 세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인데, 메타버스는 뭐 우리가 지금 뭐 게임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뭐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읽어봤을 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난해한 개념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특수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것들만 좀 집중해서 좀 공부하고 외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예,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예, 그런 내용들이라 예,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예, 넘어가죠. 예, 자, 이런 것들 넘어가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의 분류 예, 메타버스의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여기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형, 여기 이제 뭐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만큼은 예, 용어하고 이 네 가지 용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 개념 설명,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실 공간에 2D,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놓은 것이 뭐다? 예, 증강현실. AR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개인의 어떤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가상의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SNS 활동. 예, 보여주고 싶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는 예,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정보로 확장된 그런 가상 세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어스가 있죠. 구글어스, 예, 뭐 지구 우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 예,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여기 포켓몬고 같은 경우가 있고, 라이프로깅은 뭐 나이키의 어떤 트레이닝 클럽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가상세계는 현실의 세계를 확장시켜서 유사하거나 어떤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주는 거죠. 뭐 로블록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가상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예,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예, 메타버스에 대한 분류예요. 요 네 가지.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여기 시뮬레이션은 지금 이 메타버스를 분류하는 이렇게 분류했을 때의 외적 환경이냐 내적 환경이냐 증강 쪽이냐 아니면 시뮬레이션 쪽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의 분류는 요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넘어갈 것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예를 뭐 많이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예, 넘어가 보고 아마 저 뒤쪽에 뭔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예. 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요거 NFT가 나왔네요. 예, NFT는 요거 상당히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자, NFT 얘기를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NFT가 뭐냐? 예, 여기 토큰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토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토큰이에요. 예. 토큰이 뭐냐면은, 디지털 파일이에요. 예,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럼 이 토큰이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 예,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죠. 예, 그래서 NFT는 예,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예,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사진, 영상.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게임 아이템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FT는 토큰인데 이 토큰은 디지털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음. 근데 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큰으로 만들어지면 이 토큰마다 뭐가 있어요? 고유한 인식값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나 거래소에서 예, 쉽게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새 뭐 NFT, 뭐 코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 그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